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잠깐만요. 네, 됐네요. 네. 됐습니다. 패드 정리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자녀교육 Q&A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집에서 하니까 조금 준비가 많았어요. 네. 점심 식사 잘 하셨어요? 저는 2주 동안 미국 갔다 왔고요. 아직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고 또 내일 병원 갈 거라서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라방이 수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예, 인스타에서 자녀교육 Q&A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곧 겨울방학이 끝나고 이제 3월 새 학기가 되죠. 엄마들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집에 없으니까 조금 편해질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아이들 방학은 엄마들한테는 노동이고 아이들이 개학하면서 우리가 조금 많은 시간이 자유시간이 되는 거죠. 아이들 오기 전까지. 네. 아마 겨울방학 내내 고생했던 엄마들이 이제 하루만 참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연휴도 있고 막 이래서 예, 사실은 좀 늦어졌죠. 네. 수요일 몇 시에 라이브 하냐고요? 예, 항상 라이브는 아침 10시 30분입니다. 이번에 라이브는 제가 챗GPT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왜 대치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고 또 약간 패러디도 많고 또 약간 희화시키는 게 많은가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 지금 시리즈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제가 먼저 사전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챗봇하고 맞짱 토론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하려고 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번 주에는 라이브 강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신학기를 앞두고 아이들 공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예, 올려주시면 됩니다. 항상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죠. 자녀의 학년 혹은 나이,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을 드릴 거고 만일에 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저 인스타 멤버십이 있고 멤버십을 위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예,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는데 예, 날이 그래서 바람이 좀 불어요. 예, 바람이 불고, 예, 그리고 좀 쌀쌀해서 아직까지 봄옷을 입는 거는 아니다. 예, 패딩 입어야 된다. 두꺼운 거. 예. 자, 한번 볼까요? 세라님이, 네, 잠깐만요.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아 7살 경기고요. 영유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영유가 아니라 영유 애프터스쿨인가 봐요. 다시 할게요. 7살 남아 경기 영유 애프터를 5살부터 2년차 월화수목 4일만 다녔는데 월에서 금요일까지 하루 더 보낼까 고민 중입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얘는 영유는 안 다니고 영유 애프터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실래요? 세라님? 질문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예, 지금 질문이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영유는 아닌 거죠. 영유 연계된 데를 주 4회를 다녔는데 5회를 다닐까 이런 내용인가요? 질문이? 그럼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 F통만 보내는 거죠? 아, 네네네. 근데 하루를 더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엄마가 이게 뭐 주 4회가 좋아요, 5회가 좋아요 라는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 내가 하루를 더 보낼까 한다. 요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세라님.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 올려보세요. 다시 답변 드릴게요. 네. 제가 챗GPT를 사용해 보면서도 얼마나 질문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상대에게 내 정보를 줘야지 답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챗GPT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신 질문을 자기가 이제 알아들었다라고 사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서머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것도 뭐 거의 챗봇이 하는 거랑 똑같죠. 뭐 제가 갖고 있는 정보와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는 거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도 이제 아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가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더 관여하는가.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 역사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말하는 로봇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이제 궁금해서 말을 시키려고 갔는데 거기 안내해 주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로봇이 망가졌대요. 그래서 듣지는 못하고 자기한테 저장된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다른 또 부스에서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훔쳐간다라는 주제로 또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많은 일을 갖다가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로봇만 보고는 아직까지 좀 시간적 여유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가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가 거기에서도 많은 그 노동량을 AI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숙련된 AI를 쓰는 자. 그래서 왜 예전에 제가 저희 아들하고 한 강의 중에서 로봇의 뇌를 만들 거냐, 로봇의 팔다리를 만들 거냐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은 로봇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단순한 일은 로봇이 이제 하는 세상이 더 많아지고 더 심화된 것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어느새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다. 그걸 또 한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능력과 실력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것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라님 나가셨어요? 예. 그러면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대를 조금 앞서가는 부모들의 그 자세 아니면 미래를 보는 그 예견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이 아이들이 커서 10년 후, 15년 후에는 사양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정말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인재 제 강의 중에서 미래인재 클래스라는 강의도 있어요. 샤론코치 클래스닷컴이 있어요.
강의 플랫폼인데 이름은 샤론 코치 클래스예요. 거기에 미래인재 클래스라는 그런 강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한 발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소윤님 거 해볼까요? 경기도 고양시 남아 초3 국공립에서 사립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 적응 기간인데 바로 학원을 그대로 보내야 할지 조금 쉼을 줘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일단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4시인데 바로 셔틀 타고 화목, 영어, 수, 바이올린, 월금, 수학, 토, 축구를 갑니다. 괜찮을까요? 아니요. 소탐대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것을 잃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자, 아이가 자기가 다니던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학교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심한 아이들은요, 이런 경우 집에 와서 혹은 집에 오는 중에 오줌을 싸기도 해요. 그만큼 극도의 스트레스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한 몇 달 학원을 안 다닌다고 이 아이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학교에서 한 거 일단은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립학교랑 사립학교랑은 학습량이 달라요. 똑같은 교육과정 학교의 특색 교육을 추가로 하는 게 사립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 아이는 전학을 갔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자기가 말하지 못했던 거 엄마한테 말도 해야 돼요. 엄마, 이 학교는 좋아. 이 학교는 나빠.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있어. 이렇게 말로 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엄마도 안 만나고 학원으로 가는 거는 얘가 그날 말해야 될 것들, 배설해야 될 것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 정신건강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일에 엄마가 수학이나 영어만 해보겠다 아니면 수학만 해보겠다 한다면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셔야 돼요. 바로 가는 건 안 되고요. 4시에 집에 왔다가 만일에 6시 타임이나 아니면 적어도 5시 타임 여하튼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 좀 옮기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당분간 과외하세요. 집에 와서 4시에 와서 조금 간식 먹고 좀 손발 닦고 조금 쉬었다가 컨디션 좀 회복하고 엄마랑 수다도 떨고 그리고 과외 선생님 오셔서 하는 거.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잠깐 끊어도 되고요. 그리고 영어나 수학 중에서 급한 거 하나, 토요일날 축구도, 글쎄 축구는 아이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하니까 여하튼 적어도 3개월간은 이 아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은 괜찮지 않다예요. 네. 세라님 거 다시 해드릴게요. 7살이고 경기고요.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애프터스쿨을 5살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 4회를 보냈는데 하루 더 보낼까? 근데 하루 더 보내는 거에 의미가 있을까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닌대요. 그리고 끝나고 영유 연계학원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 향상을 원해요. 자, 보세요. 아니, 4일 하다가 하루 더 25%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학습량은 느는 거예요. 4분의 1이 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죠. 당연히 늘겠죠. 예, 4일 거나 5일 하는 거라 하루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워킹맘들이 특히 이제 회사에서 연계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거의 보육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케어해주고. 그래서 아마 엄마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돼요. 예, 어린이집에서 했다는 게 저는 학습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또 체크해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영어를 1시간 늘리는 거는 당연히 학습량이 늘지만 그 이전에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학교를 따라갈 수 있는지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2가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얘를 건드렸더니 이게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됐네요. 자, 봅시다. 그리고 답을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소유님이 조언을 잘 듣고 스케줄을 다시 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세요. 세라님도. 네. 자, 짱미얌님인가요? 이름이? 자, 3학년 올라가요. 경기도 수지, 남아. 영도를 주 3회, 피아노, 방과 후 로봇과학, 배드민턴. 아이가 축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이사 오기 전에 1년을 다녔어요. 시킬지 고민돼요. 단체 운동을 계속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정이 빡빡해서 힘들지 않을까도 걱정됩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 도서관 주 3회로 영어가 되진 않아요. 예.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영어 도서관 수업에서 지금 3학년 다니는 애가, 3학년 올라가는 애가 영어 수업을 저렇게 하는 거는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내 영역별로 실력이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저렇게 되면 지금은 이 아이가 영어책을 잘 읽는 것 같고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예를 이런 거예요. 리딩하고 리스닝은 인풋 되는 거예요.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아웃풋 되는 거거든요.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학원은 바꾸셔야 되고요. 배드민턴, 축구. 배드민턴하고 축구 중에 하나만 골랐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다양한 예체능을 하지만 3학년부터는 조금씩 가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야 된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그러면 줄이고 축구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자, 헨리, 예, 그린님. 목동 초1 남아 6세까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니며 인지교육을 안 했어요. 이사 와서도 유치원 이외에 예체능 말고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엄마표로 초등 저학년을 보내보려 하는데 국어는 책 읽기, 영어는 영상 노출, 영어책 읽기, 수학은 문제집으로 하려는데 추천하시나요? 이번에 수학 문제집 풀려보니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방과 후도 다 할까 하는데 고민됩니다. 추천 안 해요. 일단은 6세까지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얘기는 얘는 누리교육과정을 거의 안 했다는 뜻이고, 즉 목동에 거주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유아기의 학습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학년이 되는데 국어는 책 읽기, 영어는 영상 노출, 영어책 읽기. 영어가 영상 노출하고 영어책 읽는다 영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영어가 제일 큰 문제로 보이고, 수학은요, 문제집이 아니라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연산은 무학년으로 쭉 올리는 게 맞지만 수학은 사고력 수학과 개념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집으로 지금 쉬운 거 초1, 초2 수학은 심화도 쉬워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너무 겉에 우리 커피에서 보면 약간 프림 있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됐을 때 수학도 심화가 어렵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초3부터 정규 수업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떨어질 것 같고 심지어는 그래서 샤론 코치 클래스에 초등 저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목동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이 아이가 인풋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안 했다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PYS님, 투다리 사장님이 건강히 다녀오셔서 좋으네요. 사장님 건강히 다녀오진 않았어요. 예. 제가 좀 아팠고요. 내일 또 병원 가서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헬리님이 코치님 말씀 들어보니 걱정됩니다. 예, 저도 걱정돼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수가 돼요. 그래서 안 돼요, 헬리님. 아시겠죠? 자, PYS님, 7살 여아 3년차 영유,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 이사 때문에 영유를 바꾸게 되었는데 아이 수준에 맞추면 학습식 영유에 가야 하고 절충식 영유에 가려니 아이 수준에 쉽다. 결국 학습식을 선택했는데 영어를 아주 즐거워하다가 라이팅이 많아지니 지치는 듯합니다. 라이팅이 힘들더라도 수준에 맞춰 학습식이 맞는지 절충식을 옮겨야 되는지 고민돼서 여쭤봅니다. PYS님, 학원도요, 학교랑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입맛에 맞는 것처럼 막 옮기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이사해서 옮겼죠? 갔죠? 거기 다녀야죠, 그냥. 뭐 지금 몇 달, 뭐 얼마나 된다고. 1년 다닐 건데. 아니,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아니면 또 옮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만일에 갔는데 어려워. 이것도 참아내야 돼요. 아니, 라이팅이 힘들어요. 얘가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 엄마가 옆에서 끼고 앉아서 도와주면서 그거를 참고 이기고 그런 실력을 키워야지 여기 싫다고 나오고 저기 싫다고 나오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못 지고 실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선택할 게 없어요. 예, 안 된다. 그냥 열심히 다녀라. 열심히 해라. 도와주세요, 엄마가. 그리고 6세, 7세가 학습식 영유, 절충식 영유, 놀이식 영유 웃기는 거예요. 엄마들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건데 물론 이제 뭐 단어 양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큰 의미 없다. 여기나 거기나. 그리고 아무리 교육과정이 세도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못하면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갔는데 얘가 옮긴 학원에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애들이 얘네보다 더 많이 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쓰기를. 그러면 얘네들은 많이 했나 보다. 나는 지금부터 빨리 그걸 메꿔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원장님한테 제가 늦게 왔으니까 그동안에 애들 배운 교재를 좀 주세요. 제가 집에서 복습을 시키겠습니다. 백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학원을 또 옮겨. 그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러브인빵님, 6세부터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서 국제학교를 다닌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아니 6세부터 나왔으면 지금 몇 학년이란 얘기예요? 몇 학년이냐고. 해외 주재원을 몇 년 있었냐고. 한국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할까. 지금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한 시기라 더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러브인빵님.
응? 이제 얘기했어. 5학년. 5학년. 자, 내가 만일에 전학생이야. 근데 5학년에 어떤 지역에 학교를 갔어. 그죠? 한국에 이제 공립학교로 가는 거잖아. 공립학교. 근데 얘가 한국어는 이제 5학년 되면 학술 용어가 들어가고 학술 용어는 대부분 다 한자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네이티브 한국어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러니까 생활 한국어, 그 다음에 스터디 할 수 있는 한국어, 한자어가 많이 들어있는 게 만일에 스픽이 잘 안 되고 잘 안 된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 좀 놀리겠지. 한국어도 못한다고.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엄마가 알잖아. 얘가 좀 뭐가 부족한지. 빨리 한국어를 잘할 수 있고, 자기소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책을 읽는 가독성.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라는 게 뭔지 알아? 새로운 지식을 내가 빨리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게 독서예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라가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텍스트로 된 그런 정보를 빨리 내가 받아들여.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얘가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부터 한자도 공부해야 되고, 만일에 얘가 5학년이면 5학년 교과서 미리 구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도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 다 표시해서 뜻도 알아야 되고 한자어 있는 거 이게 한자어인지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즉 내가 공립학교 가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란 말이야. 평균 수준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신경을 써? 여기에서 교과서 미리 봐서 수학도 풀어보고 수학 익힘책도 풀어보고 국어 교과서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점왕이나 EBS 만점왕 같은 거 보면서 거기에서 미리 공부하고 있어야지. 미리. 알죠? 그리고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한 시기라 이거는 편하다고 표시하면 안 되고 5학년인데 얘가 돌아갈 거라면 엄마가 한국어를 잘 가르쳤어야지. 그치? 편하다 불편하다가 아니야. 얘는 약점이야 이게. 가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라. 지금도 열심히 해라. 해야 된다. PYS님 나머지 영역은 기존 친구들보다 잘해서 고민 참아내는 것도 해봐야겠네요. 학습질 절충시 거기서 거기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와닿네요가 아니라 이런 거 쓸 때도 네가 얘기하는 거 곧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뭐 실천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아름다운 표현이지. 그렇게 해보자고 우리도 서로. 해피루님이 항상 너무나도 속 시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비초 클래스 잘 듣고 계시다고. 잘하셨어요. 그 들으면 아마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거야.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우리가 자꾸 이 영어식 표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일본식 표현으로 인해서 한국어 전달이 사실 어려워요. 엄마가 그런 뜻이야. 근데 내가 잔소리처럼 해주는 거는 이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서로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되게 착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거를 사실 지금 젊은 엄마들이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요. 자, 질문은 형식 있잖아. 아이의 나이 또는 학년, 성별, 거주지역,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해야지 툭 던지면서 사립초 다니는 친구에게 조언해 줄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건 다 못해.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 상황을. 그치? 그래서 제대로 해라 질문을. 실버님 이렇게 질문하면 다 못해줘. 하나로 해요. 하나로. 한 줄로 맞춰. 이게 패드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없어. 다시 올려보세요. YEOVELY님 울산 옥동 거주 초일 입학하는 남아. 울산 옥동 초일 남아. 몬테소리 3년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서 사고력 연산 문제집 사서 풀어야 할지 CMS 사고력 보내야 할지 고민됩니다. 영어는 정상 5회 축구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력 수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사고력 수학을 팩토를 푼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유아 때 7세, 8세, 9세의 사고력은 두뇌를 개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드레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 우리 엄마들은 그런 거를 안 배운 세대예요. 그쵸? 근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대학 나오고 취업할 때 혹은 대학원 들어갈 때 적성검사라는 걸 봐요. 예, 뭐 행정고시를 위하면 피셋이라는 시험을 보기도 하고 로스쿨을 가려면 리트라는 시험도 있어. 그리고 뭐 취업을 할 때도 뭐 현대자동차 뭐 시험이라든가 삼성전자 시험 이런 시험에 적성고사라는 게 나오거든. 그게 거의 웩슬러 검사 같은 거예요. 두뇌 개발. 즉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훈련을 어릴 때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사고력을 하는 거지 팩토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이라도 CMS를 보내라. CMS는 또 교과랑 같이도 하니까 영어가 정상 5회를 한다.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영어 비중을 너무 크면 안 돼. 근데 얘가 영유를 안 나와서 그렇구나. 몬테소리를 다녀서.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1년 정도는 한번 쭉 해보세요. 예. 그리고 미술이라든가 과학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JH주님 7세 올라가는 국공립 다니는 아이,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얘기죠. 영어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리라고 하는데 체력이 안 좋아서 하루 한 가지 이상 학원은 못 가는데 이 시기에 영어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지 예체능을 하나 더 추가하고 영어를 유지만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를 어디서 하는 건데 영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 수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영어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국공립에서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어 수업이라 해도 그 시간이 엄청 짧아요. 영유 오후반, 영유 오후반이라고 애프터 스쿨. 근데 얘가 국공립 어린이집 영어 안 했잖아. 그럼 절대적으로 지금 학습량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예체능 안 하고 영어 하는 게 더 맞는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안 하면 언제예요? 지금 애들이 막 십자이처럼 받아들일 때 해야지. 그리고 체력이 안 좋아서 얘기하지 말고 체력을 키워. 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건강 영양이 하거나 몸을 크게 해야 돼요. 이제 7살인데 체력이 안 좋다고 계속 체력을 핑계로 얘가 할 수 있는 거를 줄여놓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그쵸? 몸이 아픈데 억지로 시키려는 게 아니라 몸을 많이 만들어주란 얘기야. 몸을 많이, 그것도 연구를 해라, 엄마가. 근데 과목으로 오면 지금은 영어 주 5회는 너무 당연해요. 그것도 2학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예복습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돈만 버린다. 코치님 미술도 고민 중에는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예, 잘했어요. 서로님이 6세 남아가 영어책이다 한국책이다 한 권만 계속 가져오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책만 봐야 할까요? 아이가 그 책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라면 그 책에 분명히 작가 혹은 주제 혹은 뭐 비슷한 이미지 같은 게 있을 거야. 비슷한 거를 하나 더 권해주세요. 슬쩍 넣으란 얘기야. 아이의 관심사에 슬쩍 끼워 넣어서 확장을 시켜야 돼. 그럼 얘가 나는 이것만 재밌는 줄 알았는데 얘도 재미있는데 라고 곁눈질하게 돼. 그러면서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연계, 확장, 심화, 융합 이렇게 독서는 유도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엄마가 타박하지 말고 그 한 책을 얘가 완벽하게 외우고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말할 수 있고 나한테 막 말할 수 있게 만든다면 탁 건드리는 거지. 그런데 엄마는 여기가 이상한데 요거는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다른 책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유도하란 말이야. 요렇게 하라고. 아시겠죠? 제2의 주님이 감사합니다. 영어에 비중을 두고 교육시켜 보겠습니다. 예체능을 안 시켜도 되나 늘 불안했는데 선생님 말씀에 속이 시원합니다. 예체능을 안 한다고 뭐 후회될 건 없어. 영어를 못하면 힘들지. 영어를 못하면 진짜 힘들지. 선택의 폭이 없지. 동물백과사전, 동물백과사는 굉장히 광대해. 자, 내가 만약에 애가 동물백과를 봐.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거에 대한 영어 영상을 보여줄 것 같아. 그러면서 얘가 자연스럽게 영어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동물백과를 보면서 그걸 그림을 그리라 그래. 그럼 얘는 미술도 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그거를 보고 우리가 또 동물원에 가거나 아니면 과학관에 가거나 여하튼 뭐 이런 전시하는 데 가. 연결시켜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동물에 꽂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사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있고 보고도 할 수 있고 탐구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똑같은 책만 이런 자세 하지 말고 내가 얘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걸 고민하란 말이야, 엄마가. 아시겠죠? 코치님 오늘 힐링 라방인 줄 알았는데 Q&A라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해요. 근데 오늘 나도 너무 지금 거의 일주일을 갔다가 누워 있었잖아. 몸이 근질근질해갖고 그래서 복제는 차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머리도 지금 막 드라이했잖아. 지금 막 드라이하고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빨리 여러분에게 Q&A 한번 해드려야지. 이렇게 한 거야. 아파요. 아픈데 나는 이게 또 행복이잖아. 즐거워서. 설언니 감사해요. 다행이네. 재밌잖아. 그치? 설언니 알겠지?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얘를 더 키워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 엄마가. 그거 생각해야 하니, 그게 엄마가 똑똑한 엄마야. 자, 이번에 뭐 어떤 분이 아이 뭐 서울대 나왔다고 막 여기저기 나오던데, 아휴, 내가 그거를 잘 안다. 아이고. 이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 말이 여러분 100%가 아니야. 방송은 쇼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방송을 믿으면 안 돼. 방송은 쇼야. 쇼. 그리고 유튜브도 라이브는 거의 실력인데 이 동영상 올라온 건 다 편집이야. 그거는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실력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믿지 마, 제발. 그런 거 믿지 마. 나는 너무 좀 이해 안 되더라. 이해 안 돼. 다 뭐 어떻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본인이 아는 일들을 갖다가 그래. 잘 보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특히 교육 유튜버들이 하는 건 대부분 광고고 쇼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렇게 뭐 나만 이렇다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저처럼 광고도 거의 안 하고 여러분의 진실된 정보를 주는 채널은 많지 않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을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주는 거니까 다소 센 발언일 수도 있고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이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 질문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답을 해주는 거야. 공치사가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설명해 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권 HY님이 화성시 6세 남아 현재 패드로 국어 수학을 하는데 본임 수업 과정은 안 보고 초등 교과 수업을 봐요. 현재 덧셈 뺄셈만 가능한데 두세 자리 곱셈 나눗셈을 보고 있네요. 그냥 보게 둬도 될까요? 저는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뭐가 시간 낭비 같아? 엄마가 생각하는 시간 낭비의 뜻이 뭐야? 아니 6세야. 얘가 패드로 이렇게 눌리면서 공부를 해. 근데
얘가 하다 보니까 재밌나 보지. 그래갖고 막 초등과정도 해보는 거야. 냅두면 되지 뭐. 냅두면 되지. 단 얘가 6세 때 해야 될 걸 놓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성장. 패드를 너무 많이 봐서 얘가 운동량이 부족하고 아니면 식습관.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는 이런 식습관이 잘못돼서 얘가 영양이 부족해서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나쁜 거야. 또 하나, 얘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친구들과 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진다. 더 나쁜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패드 수업이 100%는 아니겠지만 인간의 뇌는 아직까지 아날로그에서 글로 쓰고 해야 돼. 그래서 소근이 발달됐을 때 손글씨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페이퍼 교재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것도 결합해서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건님은 약간 자랑처럼 얘기한 건가, 나한테? 그런 건 아니겠지? 고민이 되니까 나한테 얘기했겠지? 근데 고민될 건 없고, 혹시 이 아이가 6세에 놓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돼. 6세 때는 공부보다 기본 습관이 먼저일 거야. 학습은 먼저? 학습은 5세 때부터 하는 거야. 기본 습관은 3세, 5세, 3세, 4세, 5세, 6세, 7세까지 하는 거고. 보통 초2까지는 만드는 거지. 기본 습관을 다. 근데 여러분 자기주도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 꾸준히. 중2까지는 엄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중3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학원 선택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이런 메타인지가 나오지 않으면 거의 우등생 될 가능성은 거의 적어요. 예. 중3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율권이 있어야 돼요. 뭐 고등학교까지 계속 학원으로 뺑뺑뺑 돌리고 학원에 의존하는 애들은 공부 잘 못해요. 예,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인풋이 되면 내 거를 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문제 못 풀어요. 예. 자, 문씨님이 대구 7살 여아 예비초등 사립초에서 매일 1시간씩 영어를 하는데 영어학원은 조금 더 추가해서 보낼까요? 아니면 개인 과외를 해볼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사립초를 들어갈 건데 사립초에서는 매일 1시간씩 영어 한다고? 그거나 제대로 해. 그거나 제대로. 그거나 제대로 해서 그 수업에서 얘가 영어 제일 잘하는 애를 만들라고. 그리고 사고력 수학하고 미술 좀 더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운동. 여자아이들은 또 운동 같은 거 좀 해야 되니까 발레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지. 그런 것도 한번 해봐라. 101 디자인님이 남아 예비 중1 강서 미국 교과서로 초등 내 쭉 공부를 하다가 테스트 보니 문법이 안 되어서 2달 전부터 문법 영어를 진행 중입니다. 대형보다 1대1이 나올까요? 그건 모르지. 근데 1대1의 의미는 뭐냐면 대형이든 1대1이든 대형이나 1대1의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중학교 영어 내신을 잘 풀라는 뜻이거든. 중학교 영어 시험의 50% 이상은 문법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가는 중학교의 내신 강의를 누가 더 잘하느냐야. 대형 어학원이 잘해주느냐 1대1 선생님이 잘해주느냐. 근데 대형 어학원은 분명히 교육과정이 있을 거야. 커리큘럼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학원은 또 내신에 약간 소홀한 학원이 있고 어떤 학원은 내신을 굉장히 빡세게 해주는 학원이 있어. 그리고 1대1도 이 사람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를 내가 봤냐면 정말 유아 영어 하는 분이 막 초3까지 계속 수업을 하는 분이 있어.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남의 나라를 배우는 게 남의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그치?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봐.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는 뭐다? 당연히 미국 교과서로 해서 문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제 중학교 영어 내신에 안 맞다는 뜻이야. 아니 미국 교과서 안에 있는 것들 다 그래머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한국식 또 중학교 영어 시험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과목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과목이. 미교로 하는 영어랑
한국의 영어는 과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은 그냥 영유 3년 나오면 막 수능까지 잘 볼 것 같지? 아니에요. 그런 영어, 유치원 영어만 잘한다고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얘를 내신 관리를 너무 잘해주느냐를 더 고민해봐라. 아시겠죠? IM정님이 초사, 여아, 수지, 영어는 캔비 어학원 주3회, 논술 주일에, 사고력 주일에, 수영 주일에, 피아노 주3회, 수학학원을 보내려 하는데 주1회도 괜찮을까요?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추가해야 될까요? 초사인데 사고력 수학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초사가 수학을 주 1회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초사는 수학을 달릴 때야. 수학을 주 3회 정도 하고 그것도 한 3시간씩 하면서 얘가 엉덩이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뭐 진도도 많이 빼줘야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을 주 3회, 얘가 근데 영어를 또 주 3회 하네. 논술 빼고 사고력 수학 빼고 피아노 주 3회 왜 하는 거야? 피아노도 주 1회로 줄이고. 물론 내가 이 아이의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선문답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답하는 기준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과목의 바란스를 얘기해 주는 거야. 얘 실력과 관계없이. 그런데 엄마가 수학을 4학년 애가 주 1회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수학을 무시하는 거야.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얘한테 지금 4학년인데 무슨 사고력을 아직까지 해. 그리고 피아노는 주 3일 왜 다니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 다를 것 같은데? 님이 사립주에서 영어 하는데 좀 더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이었는데 학교 거라도 예복수. 그냥 언어라는 거 그런 것 같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기가 타 지역에 있다가 대치동에 갔더니 교재를 보니까 너무 쉬운 거 쓰더라 이거야. 여러분들, 영어는 교재가 정말 1, 2, 3, 4만 써 있어도 실력이 좋은 영어 선생님 그거로 수백 가지의 문장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어. 그게 강사의 역량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 보고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일단 얘는 사립초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부족한 게 나오면 그때 하면 되고, 힌트를 준다면 공부는 IBT 토플 방향으로 하는 거야. 토플 프라이머리, 주니어 토플, IBT 토플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영어에 손해를 보진 않아. 아시겠죠? 내가 아까 몇 시 시작을 했니? 12시 한 반 정도 했나? 목이 슬렁슬렁 많이 아프려고 한대요. 여러분들, 인스타에 그 구독이라고 있어. 구독이 유료 회원이거든? 근데 우리가 월 10,000원이에요. 예. 그거를 가입하고, 우리 그 단톡방에 들어오면 질문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올리고, 아니면 우리 제가 샤밀리 크라운 샤크라고 하는데, 샤크만을 위한 또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답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DM 보내면 전달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초일 영어학원 보내려는데 뮤엄 같은 프랜차이즈 영어 공부방이 나을까요? 리틀박스 같은 대형 어학원이 나을까요? 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뮤엄하고도 관계가 없고 리틀박스랑도 관계는 없는데, 내 생각은 영어 학원은 있잖아. 타겟 학년이 있어. 타겟 학년. 예를 들어서 에이프릴이라고 청담 어건이다 치자. 그럼 에이프릴은 조금 더 학년이 낮잖아. 청담은 조금 위인 거지. 그치? 뮤엠은 공부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집에서 아이들이 와서 약간 다수 과외식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렇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맞춤식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끌고 가는 힘이라든가 실력을 올리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워낙 맞춤식으로 하니까. 그치? 근데 리틀팍스도 너무 학년이 조금 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초1은 다닐만 할 것 같아. 근데 어학원의 형태는 뭐냐면 어학원이라는 거는 그냥 영어 보습학원하고 다른 거거든. 그 개설할 때부터 달라요. 뭐 평이라든가 이런 게 면접. 자, 어학원의 의미는 우리가 아는 어학원의 의미는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해준다는 뜻이야. 약간 미국 스타일로 영어를 배운다는 거지. 근데 약점은 관리가 안 되고 또 예복습을 하나와 한 아이와 그냥 쫄래쫄래 다닌 아이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엄마가 얼마만큼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 나라면 그냥 어학원 보낼 것 같아. 아시겠죠? LCA님이 안녕하세요. 항상 인스타를 보다가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미영님이 8세 수학학원은 안 다녀봤는데 연사는 집에서 한다. 사고력 수학, CMS 같은 곳은 어떨까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런 질문은. 가봐. 엄마가 나는 솔직히 내가 만약 내 자녀에 대해서 학원에 고민한다면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먼저 CMS를 가볼 것 같아. 그래서 CMS 가서 상담도 해보고 교재도 보고. 근데 내가 거기서 물어보지 못한 어떤 게 있어. 그걸 나한테 질문할 것 같아. 그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고급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 마치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부채도사 하는 것처럼 들을 거냐. 그렇지 않아? 엄마가 당장 학원 가봐. 근데 엄마가 만일에 왜 연산만 봐줘? 디딤돌 기응 안 하고? 디딤돌 기응 최상위 S까지 해야지 엄마가 그걸 못할 것 같으면 학원 보내야지. 어떻게 연산만 해? 공부를 갖다가. 수학도 다 영역이 있어. 5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거든. 수학도 그 영역별로 해야 돼. 공부를 갖다가. 그리고 사고력 수학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낳을 때 아이가 그렇게 지능이 좋지 않아도 사고력 수학하면서 애들이 많이 지능이 커지거든. 네, 지능이 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봐라. 아시겠죠? 자, 이은주님. 3학년 남아 부산. 필즈 주 2회, 영어 과외 주 2회, 레고 코딩 주 1회, 체스. 작년 11월 황소를 합격했으나 아이가 필즈를 더 다녀보고 싶다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교과 수학을 집에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필즈를 정리하고 동네 교과학원을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니, 황소 있었고 필즈 있었고 동네 교과학원인데 이제야 동네 교과학원을 다니겠다고? 글쎄. 그리고 안 다닐 황소는 뭐하러 시험을 봤어?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지금 기회도 놓치고. 그 영어 과외하는 것도 마음에 걸려. 영어는 제대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멀쩡한 학원에서. 글쎄. 필즈하고 집에서 문제 풀든가 아니면 필즈하면서 엔드 과외로 그냥 교과를 빼든가 아니면 엄마가 하든가. 교과학원을 옮기는 거는 반대. 하향이야 이거는. 필즈도 크래식이 되게 좋은 학원이거든. 물론 뭐 학원은 뭐 대체랑 부산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 수업은. 그거는 학생의 수준 차이야. 학생의 수준 차. 커리큘럼 똑같으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같아. 청담의 장점은 청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엄마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워킹맘이라도 홈페이지 들어갈 수 있잖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게 더 맞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학원 선택을 갖다가. 왜냐하면 소비야 이거는. 학원 소비잖아. 내가 돈 내고 사는 건데 왜 자기가 직접 안 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그래. 그치?
그리고 내가 만일에 거짓말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아? 그건 아니야. 자세가 아니다. 이유님, 지방에 초2 남아 2학년 스케줄을 영어학원은 매일 1시간.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방과 후 2회 항공 드론 키즈 쿠킹, 미술 축구, CMS 수학을 이번에 등록, 레벨 테스트를 잘 봐서 탑반, 수학의 사고력 2시간, 교과 심화 2시간,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이 있을까요? 영어를 매일 1시간씩 하지 말고 영어 시간을 늘리고 주 3회를 바꿨으면 좋겠어. 얘가 노는 것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구나. 그리고 뭐 부족하더라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애 잡을 것 같은데. 애가 한참 성장기예요. 푹 자고 잘 먹고 키가 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응? 아시겠죠? 예. 영어만 요일을 조금 주 3회를 바꿔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질문은 많은데 여러분들 내가 끝이 없잖아. 우리가 항상 하다 보면.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합시다. 자,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많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또 질문이 더 많으니까 못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또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올 테니까 유튜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